탈모 치료에 대한 어떤 개념 같은 거를 요즘은 조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학은요,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 하죠.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래요. 네. 상황에 따라 정세에 따라 뭐 계속 변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를 정치인들이 하는데 저는 이 정치가 아니라 의학이 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의학이라는 거는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또 그 새로운 이론에 따라 치료 방법이 바뀌고요. 그 과거에 우리가 그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고요. 그래서 어떤 뭐 민간요법이라든가 어떤 그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게 결국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라고 밝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학은 생물이다. 때에 따라 연구에 따라 계속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 역시 제가 과연 그 과거에 탈모에 대해서 그 치료에 대해 설명해 드린 방법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상반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학은 생물이기 때문에. 네. 오늘도 또 홍덕동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천지님, 원빈님, 내피님 다 반갑습니다. 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데, 이 남성형 탈모 다들 아시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남성형 탈모의 원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유전적 요인이 있고요. 그 유전적 요인이 나타나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모낭 주위에 DHT라는 호르몬이 증가를 하죠. 이 화면이 좀 나와야 되는데 뒤에 이 화면이 안 나오네요.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네.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데 이 유전적 요인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뭐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모낭 주위에 DHT가 증가한다. DHT에 대한 모낭의 감수성이 증가한다. 안드로겐의 수용체가 증가한다. 남성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모발에. 그리고 이 수용체를 더 활성화하는 그런 인자들이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남성형 탈모가 생기는 요인들이고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는 거죠. 유전적으로 이렇게 모낭 주위에 DHT라는 호르몬이 증가돼 있고 그 DHT라는 같은 양의 DHT라는 호르몬이 있어도 모낭이 그걸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증가돼 있는 거예요. 탈모가 있는 분들이. 그리고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그 남성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더 증가돼 있고 그리고 안드로겐 수용체에 대한 활성인자가 증가돼 있고 이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이거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쭉 시청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게 우리가 남성형 탈모의 어떤 기본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몇 가지 우리가 의문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남성 탈모의 원인, 호르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DHT라고 하는 남성 탈모의 원인이 되는 그 호르몬을 줄이는 약, 우리 잘 알고 계시죠? 피너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이런 약들. 왜 이런 약들을 써도 남성형 탈모가 회복되지 않을까요? 제가 진료를 할 때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려요. 이런 약들을 먹는 건 유지를 위해서 드시는 것이라고. 물론 약을 먹어서 모발이 조금 굵어지고 모발의 밀도가 좀 증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약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예요. 현재 상태를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는 거고 실제로 약을 썼을 때 한 95%, 거의 저는 한 99%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약을 먹으면 탈모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의해서 조금씩 진행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급격히 대머리가 진행되는 거는 거의 100% 막아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약이 무슨 모발을 좋아지게 하는 모발 비타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약을 먹으면 모발이 굵어지고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약은 유지를 위해서 먹는 겁니다. 물론 운이 좋은 분들 개중에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의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정도까지 보는 연구자들이 있는데 10에서 30% 정도는 약을 드시면 실제로 모발이 굵어지고 모발의 밀도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모발을 유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남성 호르몬이 DHT가 남성 탈모의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 DHT를 줄였는데도 남성 탈모가 회복이 되지 못할까요? 그냥 유지만 될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 갖고 있는 궁금증이고 또 하나 왜 남성 호르몬이 그렇다면 그 원인이라고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 50대, 60대보다 10대, 20대가 훨씬 더 그 활발하게 남성 호르몬 분비가 되겠죠.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년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왜 남성 탈모가 더 많이 나타날까요? 젊은 사람에서 남성 탈모가 적고 왜 나이가 들수록 남성 탈모가 더 증가하게 될까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문이에요. 또 하나, 이 DHT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모발에 있는 머리 두피 모발은 점점 가늘어지고 탈모가 진행이 되죠. 하지만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40대, 50대가 되면서 오히려 채모가 증가를 하죠. 가슴털이라든가 수염은 더 증가하고요. 심지어는 60대, 70대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귀에서 털 나는 분들이 있으시죠. 막 눈썹이 도사님처럼 길어지고. 왜 두피 모발은 DHT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점점 줄어드는데 뭐 별로 늘어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채모, 다리털, 가슴털, 뭐 눈썹털, 귓속털, 코털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굵어지고 늘어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이에요. 이 의문을 사실은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다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일단 이런 의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어떤 클루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김천지님, 21세기 안에 탈모 완치는 기대 못할까요? 하셨는데 이제 21세기 시작한 지 한 20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80년 남았는데요. 완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앞으로는 유전자 치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완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의 어떤 의학의 발전 속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과거 살아왔던 2000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근래 한 10년, 20년이 정말 눈이 부시게 너무 빠르게 달라지거든요. 공부를 해도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아마도 21세기 안에는 완치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떤 수명도 21세기 안에는 150세 찍을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 자, 어쨌든 이건 뭐 저의 바람이고 저의 예상이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자, 이 지금 제 뒤에 비치는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게 우리 두피의 그 구조예요. 두피의 구조를 보시면 근육들이 있죠. 우리 이마에 표정을 짓고 찡그리는 근육이 있고요. 뒤통수 쪽에도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가끔 개그맨들 보시면은 눈썹을 움직이면서 머리 그 두피가 통째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그 근육 잘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 이유는 이 근육과 근육 사이에 우리 두피는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하얗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인대 같은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두피의 층을 나눠 가지고 두피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걸 영어로 스칼프라고 불러요. SCALP라고 되어 있는 스칼프라고 부르는 구조가 있는데 이 S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피부입니다. 스킨이라는 구조고 C라고 되어 있는 게 그 피부 바로 안쪽에 있는 어떤 결합 조직들, 뭐 우리가 지방층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갈레아라고 하는 층이 있어요. 갈레아라는 층이 바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 인대 같은 층을 갈레아라고 합니다. 그 안쪽에는 이 갈레아가 붕붕 떠 있는 것 같은 말랑말랑한 또 그 루즈 아레올라 티슈라고 L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티슈가 그 조직이 있고요. 더 안쪽에 뼈를 덮고 있는 우리가 그 골막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두피는 이렇게 5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두피의 거의 대부분에는 이렇게 갈레아라고 하는 이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대머리인 분이죠. 남성의 탈모가 있는 분인데, 자, 재밌게도 바로 이 갈레아라고 하는 이 근육, 우리가 얘기하는 근육이 있는 부분. 앞에 이마 쪽은 뭐 원래 여기는 털이 안 나는 부위니까요. 후두부 쪽은 근육이죠. 근육에는 근데 나이가 들어도 대머리가 많이 진행되더라도 털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발 이식을 할 때도 털이 끝까지 남아있는 뒷부분에 띄어서 앞에다 옮기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탈모가 되는 부위, 대머리가 되는 부위는 바로 이 갈레아라는 층이 있는 요 부위가 대머리가 진행이 되는 부위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죠? 저는 이 그림 보고 너무너무 재밌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갈레아라는 층은 도대체 뭘까? 이 갈레아라는 층은요, 인대층은 굉장히 딱딱한 결합 조직이에요. 결합 조직이라는 거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화상이라든가 어디 다쳤을 때 흉터가 생기죠? 흉터가 생기고 튀어나오는 어떤 부위가 있으면 그런 부위는 피부가 단단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 부위는 털이 없어요. 어디 조그맣게 이렇게 화상을 입거나 그러신 흉터를 보시면은 그 자리에 털이 안 납니다. 그 피부의 조직이 바뀌거든요. 그게 바로 결합 조직이라는 걸로 돼요. 이 결합 조직은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젊었을 때 피부를 탄력 있게 탱탱하게 잡아주는 것도 결합 조직이에요. 결합 조직이 있어야 탄력이 좋아지죠. 나이가 들면서 이 결합 조직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흉터 부위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과도한 결합 조직이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가 죽어서 흉터 조직이 되는 거죠. 털도 안 나고요. 바로 이 갈레아라는 조직이 그런 식의 결합 조직이에요. 굉장히 단단하고 한 통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레아가 있는 부위만 탈모가 될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저는 취급주인님 말씀하셨는데 이과 감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공계를 이과계통의 저는 전공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이게 원인이 이게 뭘까라는 걸 생각해요. 예전에 저 유명했던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뭔가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그러고 원인을 생각하고 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같이 함께 슬퍼해주거나 같이 함께 기뻐해주기를 원한대요. 근데 저는 아주 전형적인 저는 이과계통 남성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될까?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뒤에 보면은 제 뒤에 이렇게 복잡한 그림들이 있어요. 이 그림을 사실 이게 의사들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탈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면 제네틱 팩터 뭔가 그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우리한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유전적으로 더 모발이 남성 호르몬에 예민하고 남성 호르몬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모발이 있는 거예요. 탈모가 되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 모발이 더 유전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근데 거기에 더해서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근데 하나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자,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거랑 이 두피가 딱딱해지고 피부가 단단해지는 게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남성 호르몬이라는 게 굉장히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남자들한테 어떤 신체 활력을 주고 근육이 커지는 그런 좋은 역할도 하지만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남성 호르몬이 혈관의 섬유화를 만들어요. 혈관이 딱딱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본인이 아직 35세가 안 됐는데 30세 이전인데 탈모가 특히 정수리에 심한 탈모가 있다고 하면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린 나이에 탈모가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심장병 이 발병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 남성 호르몬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도록 그분들은 좀 세팅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심장의 혈관이라든가 우리 몸의 혈관들이 조금 단단해져요. 김 기자님 진짜 탈모는 한번 걸러서 내려오나요 했는데 진짜 아니고요. 이거 정말 수도 없이 얘기했거든요. 탈모 한번 걸러서 내려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탈모라는 게 유전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아버지가 탈모라고 해서 자녀가 무조건 탈모라는 법 없지만 그게 무슨 할아버지가 탈모면 손주가 탈모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유전 패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떤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은 어떤 단단한 그런 섬유화와 좀 관계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남성 호르몬 때문에 심장병이 여성들보다 남성이 평균적으로 발병하는 연령이 한 10살 정도 어릴 때 발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도 남성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끔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시죠? TV에 나오는 유명한 외국의 바디빌더나 운동선수가 갑자기 심장병으로 급사하거나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남성 호르몬을 좀 보충 주사를 맞고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성 호르몬 보충을 어린 나이부터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남성 호르몬 보충을 한 사람들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조금 낮을 수가 있고요. 심장 질환이 좀 더 어린 나이에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유전적인 원인이 있으면서 또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그런 나이가 되면은 점점 두피에 텐션, 긴장도가 증가하게 돼요. 두피가 좀 단단해진다는 얘기죠.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우리가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특히 남성 사춘기가 되면서 골격이 커져요. 두개골이 커져요. 급격히 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잘 피부가. 그러니까 엉덩이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약간 뭐라 그러죠? 튼살이 생기죠. 제대로 금분신님 원장님 너무 미남이세요. 누구시죠? 혹시 저 아시는 분이 재밌으려고 하신 얘기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네. 자, 어쨌든 머리가 점점
커지게 돼요. 머리가 커지면서 이 텐션이라는 게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텐션이 증가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 남성 탈모가 생길 수 있는 분들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또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머리까지 커지면서 점점 텐션이 증가. 아까 그 갈레아라고 하는 그 단단한 조직에 힘이 더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여러 가지 텐션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텐션이 증가하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증가해요. 우리 피부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아까 제가 다치면 흉터 생기다는 얘기를 했었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결국 흉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흉터를 어디 만들까요? 우리 모발 주변에 모발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어요. 그 모발 조직에 섬유화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그 흉터 조직처럼. 자, 그렇게 되면서 점점 그런 조직들에 또 남성 호르몬을 더 잘 받아들이니까 이런 어떤 두피의 텐션이 증가하는 것뿐 아니라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도 약간 더 염증 물질도 증가하게 되고요. 점점 그 섬유화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혈관이 점점 딱딱해져요. 혈관 흐름이 좀 줄어들게 되고 모발을 둘러싸고 있는 모발 조직도 점점 섬유화가 되는 거죠. 약간 죽어가는 흉터 조직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혈액 흐름도 줄어들게 되고 혈액 흐름이 줄어드니까 산소의 전달도 줄어들게 되고 영양의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탈모가 심한 분들의 두피에서 어떤 산소의 농도를 보면은요, 산소의 전달 정도를 보면은 탈모가 없는 부위의 두피에 비해서 40% 정도 산소의 공급이 줄어들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아, 비하인드님, 원장님 샤이니 키 닮았어요. 제가 샤이니 키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굉장히 이거 팬들이 보시면은 돌맞이를 잃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묘실공님 흉터가 되다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흉터가 되는 거예요. 흉터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남성 호르몬을 줄이는 약을 먹어도 모발의 어떤 더 이상의 진행을 막아주지 좀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미 지금 상태에서 많은 모발들이 흉터 조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많은 모발들이 더 이상 재생되기 어려운 조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탈모가 아직 진행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발에 아직 섬유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약만 잘 먹어도 다시 혈액 공급이 좀 좋아지고 하면서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유영선님, 지금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두피 마사지로 혈액순환 촉진하는 게 탈모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메커니즘대로라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는요, 두피 마사지 같은 거 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별로 효과 없다, 그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는 환자분들한테 두피 마사지를 조금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피 마사지가 과도하면은 앞에 보여드린 섬유화를 진행시키는 그 상처 조직을 만드는 염증성 물질들이 더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피 마사지를 하시되 지문 부위를 이용해서 지그시 부드럽게 하시는 정도여야지 정말 막 세게 때린다든가 무슨 빗을 이용해서 계속 때리면서 과도한 자극을 주는 것은 오히려 그런 자극에 의해서 섬유화를 만드는 염증 물질이 증가하고 섬유화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두피 마사지를 한다거나 두피에 뭐 이렇게 혈액순환을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 요즘에 보면은 약간 LED라고 하는 저출력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도 이런 조금의 혈액순환을 促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탈모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죠. 하지만 혈액순환을 촉진한다고 해도 이미 흉터가 섬유화가 진행되어 있는 그런 모발에서는 이게 소용이 없는 거죠. 아, 그리고 애원님 말씀하셨어요. 활성산소가 염증물질과 관련과 있는, 맞습니다. 이 활성산소라는 게 증가하는 게 이게 노화에 염증물질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네요. 활성산소 증가가 바로 염증성 물질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피의 어떤 염증 질환들, 지루두피염이라든가 이런 물질, 그 질환이 혹은 뭐 자외선의 그 자극이 아주 심하게 자외선 자극을 받든가 그러면은 활성산소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활성산소의 증가들이 염증성 물질을 증가시키고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 예전에는 또 제가 이건 정말 그 들으시는 분들한테 사과드릴게요. 사과도 드리지만 이거는 그 어쩔 수가 없는 게 의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물입니다. 의학은 변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어떤 약한 염증하고 탈모가 그렇게 직접적인 큰 연관이 없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요즘에 저는 두피에 있는 염증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 탈모를 치료하는 분들 중에 그래서 두피 염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염증 치료에 대한 약을 같이 처방을 하고 있어요. 0200 미니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원장님, 한 번씩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탈모 걸렸을 때 머리에 주사를 맞는 시술이 있던데 그 주사는 뭐예요? 효과는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이 주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형 탈모라고 하는 우리가 면역계통의 질환이 있을 때는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성분 약을 주사를 놓습니다. 가끔은 원형 탈모가 있는데 원형 탈모 부위에다가 그런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니라 뭔가 다른 주사를 막 놓는 병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기전이 있는 게 아니고,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그 스테로이드 약을 주사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근데 그런 어떤 우리 원형 탈모가 아니라 휴지기 탈모증이라든가 이런 남성 탈모증이 있을 때는 그 모발의 어떤 성장을 촉진하는, 생장기를 길게 하는 그런 주사를 시술하는 경우, 저도 물론 그런 주사를 시술할 때도 있고요. 효과 있습니다.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잘 보시고요. 근데 이제 그 주사의 성분이라든가 주사의 방식은 사실은 병원마다 의사마다 다 다르고 자기의 노하우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놓는 주사에 저만의 칵테일이 있어요. 저만의 칵테일인데 안 가르쳐 주죠. 누가 물어봐도. 왜냐면 그건 제 노하우니까요. 비하인드님이 아마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신 분인가 본데요. 맞아요. 원장님께서 머리 감는 약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증상에 따라서 시클로피록스라고 하는 그 두피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염증성 균을 줄이는 약을 처방해 드리기도 하고요. 혹은 클로벡스라고 하는 약간 염증성 피부 질환을 줄이는 스테로이드 계통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엔 제가 샴푸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점점 요즘에는 그런 탈모가 있는 분들한테 사용하는, 물론 이게 제가 샴푸의 중요성이라는 게 탈모 샴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탈모 샴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고요. 하지만 두피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저자극 샴푸 같은 걸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님, 전 웨이트를 자주 하는데 웨이트를 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쌓이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전보다 높게 유지된다면 탈모에는 좋지 않겠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운동을 해서 증가하는 남성 호르몬 정도는요, 이런 어떤 극심한 그 남성 호르몬의 증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건강을 잘 유지하는 정도의 남성 호르몬이고요. 우리가 체내 활성산소가 쌓이지만 또 그 웨이트를 하시는 분이 웨이트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유산소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운동을 통해서 쌓이는 활성산소 정도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체내 염증 물질이라든가 노화에서 진행되는 활성산소의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단, 운동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위 말해서 몸을 만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약의 유혹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성 호르몬이라든가, 우리가 애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게 바로 남성 호르몬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애나볼릭 스테로이드, 더 몸을 키워 보이고 몸을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남성 호르몬을 사용을 하다 보면 당장에 몸은 좋아 보이실 수 있겠지만 실제 본인의 건강은 안 좋아지고 단명하실 수 있어요. 정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고요.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하지 마십시오. 네. 네.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려고 건강한 겁니다. 네. 네. 유영성님, 아나볼릭을 엄청 써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유영성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남성 호르몬이 먼저냐, 그러면 두피가 성장하면서 머리가 커지고 하면서 생기는 그런 그 섬유화가 먼저냐, 뭐가 먼저인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 사실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남성 호르몬은 다 같이 증가를 하죠. 남자의 몸에서 다 증가를 해요. 근데 우리가 두피에서는 이게 머리가 빠지는 가늘어지는 식으로 작용을 하지만, 가슴털이나 이런 다른 데 털은 더 아까 이제 증가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근데 그 이후로 두피는 굉장히 단단해요. 이런 우리가 가슴이라든가 다른 부위에 살은 말랑말랑 하잖아요. 두피는 단단하고 이런 뭔가 텐션이, 긴장이 많이 가해지죠. 그런 것들이 염증 물질을 증가시키면서 두피에 있는 모발에는 그 주변에 섬유화를 만들고 흉터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탈모가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그럼 남성 호르몬의 증가가 더 원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어떤 땡기는 섬유화가 더 원인이 되는 건지,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사실 설명이 어려워.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취급진이 그럼 머리 큰 사람이 탈모가 더 많겠군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또 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좀 머리 큰 분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어떤 그 의학자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머리 두상의 크기하고 두상에 가해지는 텐션, 그러니까 몸의 어떤 비율에 비해서 머리의 크기가 큰 분들이 탈모가 더 많은지를 봤는데, 실제로 머리 크기하고 탈모의 정도가 조금 연관이 있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해요. 물론 이게 잘 디자인된 스터디가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몸의 어떤 다른 신체 사이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의 두상이 더 많이 커진 사람이 조금 더 탈모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네요. 그건 뭐 아직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머리 크기와 탈모의 상관관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약들이 크게 두 가지죠. 탈모가 있을 때.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 그리고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그 혈액의 흐름을 좋아지게 하는 약. 미녹시딜은 바르는 약이에요. 미녹시딜 바르는 약인데, 이게 원래는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었는데, 이걸 바르는 형태로 했을 때 모발이 좋아져요. 왜 모발이 좀 좋아질까를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두피에 혈액 흐름이 좋아지는 게 큰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성 호르몬을 줄이는 그 피나스테라이드를 쓰면서 그 혈액 흐름을 좋아지게 하는 미녹시딜을 같이 썼을 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을 보면은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남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미녹시딜만 쓰는 경우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쓰면서 혈액 흐름이 좋아지게 하는 약을 써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두 가지 원인을 같이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피나스테라이드와 미녹시딜을 다 같이 쓴다 해도 실제로 이 약을 썼을 때 어떤 탈모의 진행을 막아주는 효과는 굉장히 탁월하지만 모발이 굵어지고 막 좋아지진 않아요. 이미 너무너무 가늘어지고 뭐 솜털같이 돼 있는 털이 아주 많이 굵어지진 않아요. 그 제한이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드린 모발 주위에 어떤 섬유화가 진행이 되는 거, 두피가 두개골이 커지면서 두피에 가해지는 그런 텐션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은요, 실제로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의 두피를 만져보면 조금 얇고 딱딱하고, 모발 이식 수술을 할 때도 보면은 그런 분들 두피가 굉장히 질기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어떤 두피의 구조 혹은 이 어떤 두상의 형태, 이런 것들도 탈모와 조금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요즘에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탈모 치료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유명한, 이 피부과에서 유명한 저널입니다. 저널 오브 큐테니어스 에스테틱 서저리라고 하는 그런 저널인데, 이 저널에 이제 뭐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논문을 실으신 게 있으세요. 그 논문에, 이 55 써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프론탈, 옥시피탈, 이게 앞머리 전두부란 얘기고요. 옥시피탈이라는 게 뒷머리, 후두부란 얘기고요. 이 555 숫자가 써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보톡스를 두피에 놓는 거예요.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라는 걸 두피에 놓는, 그 두피에 각 부분마다 5 단위라는 5유닛 정도씩을 놓는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과연 이게 무슨 보톡스가 무슨, 그러면 이게 탈모하고 이게 왜 두피에 보톡스를 해요? 왜 탈모에 대해서 무슨 효과가 있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안녕님이, 쌤, 노화로 인한 탈모는 누구나 온다던데 그럼 할아버지 돼도 머리 풍성한 사람들은 뭐예요? 라고 하셨는데요. 안녕님, 근데 저거 잘 생각해 보세요. 탈모는요, 누구나 다 와요. 탈모가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풍성해 보이시는 분들도요, 그분한테 직접 가서 여쭤보면은 아마 본인이 어렸을 때보다 조금 탈모가 진행돼서 머리털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실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탈모는 다 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노화에 의해서, 왜냐면 우리 꼭 이렇게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급격히 진행되는 대머리가 아니더라도 약간 우리 몸의 전반적인 신체 활력, 머리털도 우리 몸이잖아요. 이 신체 활력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사람에 따라서. YHQ님이 두피의 혈액 흐름이 좋아지게 하려면 약물밖에 답이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뭐 천천히 부드럽게 우리가 마사지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들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혈액 흐름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뭘지까지는 사실은 뭐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고요. 김규환님, 탈모 치료는 머리가 더 나게끔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더 이상 탈모 진행이 안 되게끔 도움을 주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탈모 치료의 첫 번째 목표는 저는 유지라고 생각을 해요. 유지가 돼야 좋아지든 말든 뭐 그 다음 단계를 스텝을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성 탈모가 있어서 대머리가 있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약을 반드시 드시도록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 약을 드셔서 더 이상 진행이 좀 안 되도록 진행을 막아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모발을 좀 좋아지게 하는 치료,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레이저 치료라든가 주사 치료 같은 걸 하는데 그런 치료들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유지가 탈모 치료의 기본은 유지고요. 그 유지에서 이제 한 스텝 더 나가는 게 개선을 위한 치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던 얘기를 조금 더 마저 할게요. 보톡스 얘기를 했는데 보톡스는요, 잘 아시겠지만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이에요. 근육을 마비시킨다는 게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요 점점 더 뭉쳐요. 자, 이게 어렸을 때는 이런데 미간 같은 데 주름이 안 생기죠. 왜 미간에 주름이 생기느냐, 여기 미간에 주름을 만드는 이렇게 나비 모양의 근육이 있어요. 코르게이터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뭉쳐요. 힘이 더 가해지고. 어렸을 때는 잘 티가 안 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사각턱이 점점 더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육이 뭉칩니다,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서 입꼬리가 처져요. 왜? 턱 주변에 근육이 뭉칩니다. 세게 당겨요. 그래서 이 근육은 어떤 기본적인 텐션을 가지고 기본적인 톤을 가지고 당기는 이런 그 힘을 주는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보톡스는 그런 근육을 마비시켜서 뭔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힘을 가해주는 부위, 미간 주름 생기면 보기 싫잖아요. 신경질적으로 보이고. 그런 부위에 보톡스를 놔서 힘을 빼주는 거죠. 사각턱에 힘을 빼줘가지고 근육이 좀 오그라들어서 날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육에 힘을 빼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텐션 헤드액이라고 하는 그 편두통 중에 긴장성 편두통, 긴장성 두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머리 옆에 있는 이 측두부 근육이 굉장히 크게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측두부 근육이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두통을 치료할 때도 이 보톡스가 원래 개발된 게 미용적인 치료 목적으로만 개발된 게 아니라 보톡스는 이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원래는 개발이 된 약이거든요. 근육이 뭉치는 병. 긴장성 두통이 있는 분들은 보톡스를 맞아서 그 긴장성 두통을 치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피에 보톡스를 놓는 이유도 바로 그런 그 맥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논문을 쓰신 분들이 놓으신 거죠. 보톡스를 이렇게 놔봤더니 두피에 가해진 어떤 텐션이 좀 줄어들면서, 긴장이 줄어들면서 두피가 좀 릴렉스가 되고, 그랬더니 근육의 릴렉스가 일어나니까 혈액 흐름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탈모에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 논문을 쓰신 분들이 실험을 이제 임상 실험을 해보신 거죠. 그 홍똑똑님이 원장님 머리카락이 아닌 속눈썹에 대해서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되는 한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최인호님, 미녹시딜 사용 초반에 머리가 굵어지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근데 사용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초기 효과만큼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약에 내성이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최인호님, 미녹시딜이나 우리가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약들은요, 어떤 내성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내성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더 오랫동안 계속 우리가 쓰는 그런 약들인데 오랫동안 이 약을 쓰시다 보면 그 약에서 유지는 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약간 진행되니까 모발이 약간 줄죠. 그러니까 처음에 느끼셨던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나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유지가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정도 드라마틱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미녹시딜을 한 12개월 이상, 사실 미녹시딜은 바르면 끈적거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방을 해드리는 분 중에 정말 한 6개월 이상을 꾸준히 쓰시는 분들 거의 잘 못 봤어요. 대개는 쓰시다가 머리가 좀 좋아지는 것 같으면 그다음부터 게을러져요. 쓰다 말다 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미녹시딜 효과가 없다고 버리시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2개월 이상 꾸준히 쓰시면 효과 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얘기로 다시 보톡스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이 아니고요. 이 논문을 쓰신 분들이 치료했던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허전했던 분들이 보톡스를 치료했더니 한 24주 정도 후에 이렇게 머리가 좀 풍성해진 거죠. 어떤 텐션이 빠지면서 제가 이제 앞에 설명을 해드렸던 텐션이라든가 그런 섬유 조직이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모발이 안 좋아지는 거를 혈액 흐름을 좋아지게 해주고 그런 텐션을 줄임으로써 모발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에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논문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분도 보면은 머리가 좀 휑했던 분이 보톡스 치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머리가 좀 좋아진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떤 분들이 이 얘기를 들고 나와서 외국에 있는 그 세계 모발학회 그 학회에서 어떤 분이 이 얘기를 들고 나와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외국 의사분인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냥 이게 말이 될까?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를 맞춰 보니까 요즘에는 그럼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좀 지인들을 통해서 좀 한번 이 보톡스 치료를 탈모 부위에 좀 시작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어님, 그런데 보톡스가 M자에도 효과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거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굉장히 기초적인 어떤 연구이기 때문에요. 어떤 부위에 어느 정도 용량으로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연구를 해보려고 그러고요. 라두님께서 안녕하세요. 60대 아빠가 넓은 M자 머리세요. 대머리는 아니신데 이마가 미묘하게 좀 넓은 느낌 정도요. 질문을 지워버리셔가지고 제가 못 읽었는데요, 다. PD님 질문 지워버리셔가지고 다 못 읽었는데. 네. 이 질문 놔둬주세요. 제가 지워버리면 못 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0대 아빠가 넓은 M자 머리세요. 대머리는 아니신데 이마가 미묘하게 좀 넓은 느낌 정도요. 오빠도 아빠와 비슷한 정도의 모습인데 혹시 대머리가 될 확률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확률이 있죠. 확률이 있는데 그 확률이 얼마나 높을지 작을지 사실 제가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NDG님이, NDJL님이신가요? NDG, 탈모 증상을 느꼈을 때 머리 감을 때 손의 압력을 줄여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과도하게 빡빡 문지르는 분이 아닌 한에는 그냥 이런 머리 감을 때 손의 압력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은 큰 영향 없을 것 같은데요. 우현님, 원장님 탈모약 오리지널과 제네릭 중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제네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약들은 사실은 제대로 된 임상실험을 거친 약들은 아니에요. 이 제네릭이라는 게 허가를 받는 게 그 약을 환자한테 투여했을 때 어떤 혈중 농도 같은 걸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혈중 농도만을 가지고 어떤 약의 효과를 다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그 반응을 예측할 수 있고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고 그게 좀 더 실험이 많이 돼 있는, 임상실험이 많이 돼 있는 오리지널을 좀 더 권해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오리지널 약, 다 아시겠지만 프로페시아라는 약이 있죠. 이게 가격이 좀 비싸요. 일반 제네릭 약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가격적인 어떤 압박이 크지 않은 분들이라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저는 오리지널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적인 압박 때문에 내가 그 약을 먹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네릭을 드시는 것도 오리지널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턱없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치료를 시작하시는 거지 않는 것보다 치료를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네릭 드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김나연님, 갱년기 여성들은 대부분 머리가 빠지고 가늘어지는데요. 덜 빠지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김나연님, 이게 갱년기 여성들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여성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을 좀 중화시키는 역할, 남성 호르몬에 반해서 머리를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갱년기냐면 어렸을 때보다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되게 갱년기 여성들, 빠른 분들은 40대 후반, 조금 늦은 분들도 50대 중후반까지는 이제 갱년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노화에 의해서 좀 진행되는 게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머리털도 우리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고 신체가 건강해야 머리털도 잘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갱년기 여성분들 머리가 가늘어질 때 고기 잘 드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하나, 나이가 들면 뱃살이 늘어나는데요. 뱃살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비만이 될 경우에는 불필요한 남성 호르몬이 늘면서 우리가 과도하게 탈모가 좀 진행이 되실 수 있어요. 여성들에서. 그래서 운동 잘 하시고 몸매 관리 좀 하시고요. 나이가 드셔도. 그런 것들이 어떤 갱년기 여성분들 머리가 가늘어지고 여성 탈모가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영양제를 드신다 그러면 비타민 C나 비타민 D가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건강한 생활 습관 가지시고요.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운동 잘 하시고 그리고 비타민 C랑 비타민 D 드시고 그러시면은 그래도 탈모가 진행되는 거를 조금 줄어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갱년기 증상이 심해서 안면 홍조가 심하시다든가 어떤 감정의 변화가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여성 호르몬 보충제를 같이 드시는 것도 우리가 탈모를 줄이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 답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0200 미니님이 신랑이 전체적으로 수치는 아주 많은데 이마 쪽이 M자로 변했는데 탈모 시작인 건가요? 네, 남자는 누구나 탈모가 됩니다. 신랑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적어도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이상 되셨겠죠? 당연히 탈모가 좀 진행이 되는 거고요. 탈모는 남자들한테는
당연히 오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셔야죠. 탈모가 없이 되지는 뭐 영원히 탈모가 없는 남자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죠. 바트 심스님이 원장님 낚시를 자주 다녀서 머리에 직사광선 자주 노출되는데 모자를 쓰는 것도 탈모의 원인이라고 하던데 어떤 방법이 탈모를 더 늦출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모자를 쓰는 건 탈모의 원인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모자를 너무 지저분한 모자를 쓰거나 막 땀이 쩔어가지고 있는데도 잘 안 씻고 그러면은 두피 염증이라든가 두피에 무슨 곰팡이 질환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지 모자를 쓰는 것 자체가 절대 탈모의 원인 아니고요. 낚시 다니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야외에서 그 낚싯대 들이우고 오래 앉아 계실 텐데 두피에 가해지는 자외선이 굉장히 그 탈모를 악화시키는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미 탈모가 좀 진행돼 가지고 두피의 모발의 밀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모자를 안 쓰시면은요 두피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낚시 가실 때 꼭 모자 쓰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고요. 낚시 다녀오셔서 모자 벗고 꼭 머리 감고 깨끗이 샤워하시고요. 모자도 자주 빨아 쓰시면은 절대 탈모 안 생기고 예방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묘실공님, 탈모 치료 시작 시기는 언제부터가 좋은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탈모는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한 가닥이라도 더 있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시작을 하라고 하는데, 다만 전혀 탈모에 사인이 없는, 가끔 제가 보면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나이가 뭐 20대 초반, 1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됐고 탈모 진행도 전혀 없고 제가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은데 과도한 불안 증세를 가지고 와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아직 탈모 치료 안 하셔도 된다고 해도 굉장히 의심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거든요. 근데 탈모는 진짜 진행이 되신 분이라 하면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는 뭐 탈모는 조금씩 다 생기는 거니까. 데이비드 림님, 탈모약을 섭취했을 때 정자에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앞에 설명해드렸던 방송들에서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정자에 대한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이라는 게 어떤 기형아를 만든다거나 혹은 임신의 확률을 떨어뜨린다거나 할 정도의 영향이 아니고 정말 미미한 영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성기능과 생식기능, 성기능과 그 아이를 만드는 생식기능 정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좀 별개인데요. 두타스테로이드나 피나스테리드를 먹었을 때 특히 피나스테리드보다 두타스테로이드, 아보다트 계통의 약들을 드셨을 때 성기능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발기능력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정액의 양이라든가 이런 건 줄 수 있는데 그 약을 드신다고 해서 아이가 무슨 잘못돼서 기형아가 된다거나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정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죠? 이 시스템이 0200 미니님 무슨 2만 원이라는 게 제 화면에 뜨는데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소위 말하는 별풍선 같은 건가요? 네. 이거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위영성님, 나도 탈모 걱정돼서 진행 안 됐는데도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안 가야겠다. 네. 진행이 안 됐는데도 갈까 말까 고민 중이면 그냥 좀 나중에 오셔도 돼요. 뭐 굳이 많이 불안하시면 그냥 확인차 한번 오실 수는 있는데요. 진행이 이제 진짜 시작이 됐구나라고 느껴지면 그때는 좀 빨리 오시는 게 좋죠. YH킴님, 두피가 따뜻한 사람들은 탈모 확률이 높아지나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저희 진료실에 와서 두피에 열감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탈모가 있는 분들이. 근데 그럼 반대로 탈모가 없는 분들은 두피에 열감이 없냐?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한의원에서 한의사들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그래요. 두피에 열을 내려야 된다. 근데 저는 한의사님들, 뭐 이거 다 한의사님들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죠. 한의사님들 중에 무슨 병마다 열 내려야 된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두피가 뜨겁고 두피에 열감 있는 사람이 탈모 확률이 높아진 사실 그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는 두피에 열감이 진짜로 어떤 탈모와 연관이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희님, 원장님, 기름진 음식이랑 두피 기름이랑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름진 음식보다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더 관련이 높죠. 그래서 칼로리가 높아가지고 체내에 칼로리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피지의 기름, 속된 말로 개기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증가하는데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좋은 식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김택진님, 선생님 지방간이 있다는데 피나스테라이드 1mg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요? 하셨는데요. 이 피나스테라이드 프로페시아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간으로 물론 대사가 되는 약이긴 하지만 간의 어떤 대사의 비중을 굉장히 적게 차지합니다. 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더라도 피나스테라이드를 드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간 수치가 현재 너무 높아서 계속 간이 좀 깨지고 있거나 뭔가 간에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문제가 크게 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하면서 드셔야 돼요. 그냥 막 드시는 거는 조금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크롱 친구님, 정관 수술을 일찍 하면 탈모가 늦춰지나요? 아니, 정관 수술하고 탈모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요. 정관 수술은 정액이 나가는 그 관을 막아서 정액이 못 나가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지금 크롱 친구님은 정관 수술하고 소위 말해서 이 뭐라 그러죠? 이 거세하고 좀 착각하신 건데, 정관 수술과 거세는 완전 다른 겁니다. 정관 수술을 한다고 해서 탈모가 늦춰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에 이제 그 거세를 하는 환관이라는 직종이 있었죠. 우리 조선시대 뭐 예전에 보면은 중국에도 있었고요. 환관들은 탈모가 되지 않아요. 환관들은 어린 나이에 이미 탈모가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은 거세를 한 거죠. 그 정낭 그 고환을 아예 제거를 한 거잖아요. 그분들은 탈모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관 수술은 고환을 제거한 게 아니고요. 정관 수술 하신 분들은 다 정상적인 성기능 다 갖고 계시고, 다만 정액이 나가는 그 통로만 수술하신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네. 유영성님, 유방암처럼 미리 유전자 검사해서 탈모가 발생하기 전에 탈모 치료할 수는 없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그래서 이런 유전자 키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전자 키트가 정확치 않은 게, 탈모에 대한 이 유전자가 굉장히 다양한 그 유전 형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한 가지를 검사해가지고 나오는 그 형질을 봐가지고 탈모다 아니다를 미리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앞으로는 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유전자 검사가 좀 비싸거든요. 이런 거 아는 게. 유전자 검사가 비싸서 뭐 탈모가 발생하기 전에, 그리고 미리 탈모를 뭐 굳이 미리 프로페시아나 두타스테라이드, 아보다트 같은 그냥 미리 먹을 필요 없잖아요. 탈모가 어느 정도 시작되면 그때 드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지금 미리 뭐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유방암 같은 거는 진짜로 돌아가실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근데 뭐 탈모는 뭐 이런 인간의 어떤 생명과 관계된 일이 아니잖아요. 미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아직 탈모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고 미리 탈모 치료하고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철이님, 아보다트는요, 아보다트에서 프로페시아로 넘어가도 상관없나요? 하셨는데, 네, 뭐 경우에 따라서 아보다트를 드시고 어떤 성기능 부작용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프로페시아 가실 수 있고요. 혹은 프로페시아를 드시다가 뭔가 효과가 내가 좀 이게 미비한 것 같아, 조금 더 강력한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보다트로 가실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조금 적절히 전환할 수 있는데, 그 전환할 때는 그 진료 받으시는 피부과 그 선생님,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께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어님, 이게 굉장히 에어님 공부 많이 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프로페시아가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변환되는 걸 막는 건가요? 아니면 안드로겐 수용체에 달라붙는 걸 막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프로페시아는 기본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환되는 걸 막는 겁니다. 근데 이 안드로겐 수용체라는 거에 그 DHT가 더 잘 들러붙거든요. 테스토스테론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로는 안드로겐 수용체에 들러붙는 확률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프로페시아는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환되는 과정 중에 필요한 5-alpha 리덕테이즈라는 효소를 막는 거예요. 회원님 공부 많이 하신 분인 것 같네요. 네. 샬롯 유님이, 원장님, 여자인데 미녹시딜 5% 아침 저녁 발라도 되나요? 하셨는데요. 이게 미녹시딜을 여성들한테 한 2%나 3%를 권해드리고 남성들한테 5%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치료를 해보면은 여성들이 미녹시딜 감수성이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미녹시딜에 대한 효과는 여성들이 더 좋으세요. 근데 이게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여성들 중에 이 구렛나룻이 나거나 이마에 막 잔털 같은 게 심하게 나는 분들이 있으세요. 미녹시딜을 바르시고 나면. 그래서 미녹시딜 2%나 3%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미녹시딜 2%나 3%를 하루에 2번 발라야 되는데, 이게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굉장히 끈끈하고 바르면 기분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2번 바르고 일상생활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녹시딜 5%를 하루에 1번 바르는 게 미녹시딜 2%나 3%를 하루 2번 바르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건 실험으로 검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도 미녹시딜 5%를 하루에 1번 바르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아침 저녁 2번 바르는 거는 조금 과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작용들, 다른데 잔털이 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없는 분들은 아침 저녁 2번 바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성이시면은 미녹시딜 5%를 하루에 1번 발라보시고요. 하루에 1번 발라도 뭔가 잔털 같은 게 다른 데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분들은 2%나 3%를 하루에 1번 바르는 식으로 조절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죠. 벌써 11시가 넘어갔는데 제가 딱
딱 질문 2개만 더 답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은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YH킴님 이 답 한번 해드려 볼게요. 탈모가 진행은 안 되었는데 불안해서 탈모약을 매일 한 알이 아닌 2, 3일에 한 알씩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죠. 탈모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데 미리 약을 이렇게 드실 필요 없으세요. 이거 약값도 그렇게 싼 약이 아닌데 탈모가 시작이 됐을 때 그리고 약간은요, YH킴님 탈모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고 이마가 조금 넓어지는 건 남자라면 누구나 당연한 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보다 이마가 많이 넓어졌어요. 근데 뭐 저는 근데 이마가 넓어졌긴 했지만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외모가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이게 뭐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탈모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미리 지금 뭐 2, 3일에 하나씩 드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한 분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썸 포에버님이 부정맥 협심증이 있는 환자가 미녹시딜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바르는 미녹시딜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바르는 미녹시딜이 부정맥이나 협심증에 일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정량을 바르신다고 그러면은. 하지만 바르는 미녹시딜도 너무 과량을 바를 경우에는 혈압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아주 드물게는 정량을 바르는데도 약간 그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게 생긴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주 이제 특이 체질이 있으신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정맥이나 협심증이 있다 하셔도 정량의 미녹시딜을 바르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녹시딜을 좀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싶다 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일부 병원들에서 일부러 탈모약에 미녹시딜을 섞어서 먹는 미녹시딜을 섞어서 처방을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효과를 높이려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부정맥이나 협심증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약을 드시는 거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질문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제가 또 재밌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주제를 갖고 오려고 그러고요. 제가 매번 너무 그 탈모 얘기만 해가지고요. 다음번에 9월 달에도 아마 제가 한번 방송을 또 할 텐데 그때는 제가 탈모가 아니라 조금 다른 걸 한번 갖고 나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 치료를 잘 받지 못하는 그 군집성 흑자증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군집성 흑자증이라고 하는 일종의 핵소질환인데 한번 다음번 9월 달에는 제가 군집성 흑자증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때도 많이 들어와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